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성입니다. 이제 30대라는 말도 딱 1년 남았네요. 명절에 시댁은 잘 다녀오셨나요? 저는 못 다녀왔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일이 있었거든요. 제가 겪은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면 다들 꽤나 흥분하실 것 같아서 걱정되긴 하는데 그래도 한번 이야기를 꺼내볼까 합니다. 제가 남편을 만나게 된 건 영등포에 있는 한 나이트에서였어요. 친구 따라 처음 가본 나이트에서 남편을 만난 거였죠. 저희 둘은 첫눈에 반해서 연애 1년 만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만큼 서로 불같이 사랑했나 봐요. 결혼 전 제가 남편에게 물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기는 나 뭘 보고 반한 거야? 그때 나이트에 사람이 엄청 많았었잖아. 잘못하면 이거 압사당하겠다 싶을 만큼. 근데 그때 자기가 사람들 어깨로 밀치면서 내 앞에 자리 잡는데 그게 그렇게 멋지더라고. 뭐랄까? 카리스마가 있다고나 할까? 치, 뭐야 그게. 예뻐서 반한 거 아니었어? 남편 눈에는 제가 자기 밥그릇 하나는 기똥차게 잘 챙기는 사람으로 보였나 봐요. 그래서 제가 멋져 보였다니 도대체 어느 부분에서 매력을 느낀 건지 이해가 가질 않았죠. 남편 말대로 제가 그런 면이 있긴 했어요. 내 주변에 선을 그어놓고 스스로 저를 지킨다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대인관계도 원만한 편이었고 나름 제 성격이 저는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고부 갈등 같은 건 남의 이야기일 거라 생각하며 시어머니를 만나게 되었어요. 나는 결혼하면 꼭 시어머니랑 잘 지내야지 라는 마음가짐으로 시집을 오게 되었죠. 저희 결혼할 때 각자 번 돈을 모아서 전셋집을 구하기로 합의했어요. 양가 부모님 사정이 두 분 다 넉넉하지 않은 거라니 굳이 보태어달라고 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우선은 저와 남편 직장 가운데로 거처를 정하기로 하고 집을 보러 다녔어요. 그리고 마음에 드는 집이 있어서 계약을 하기로 했죠. 계약하는 날 시어머니께서 집을 한번 보고 싶다며 같이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에 도착해서 집주인도 나오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도장을 찍으려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계약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잠깐만. 우리 집 좀 더 보자꾸나. 너무 성급하게 고른 거 아니니? 네? 아니, 이미 집주인분도 나오셨는데 갑자기 왜 그러세요? 이미 계약하기로 했으니까 그냥 이 집으로 할게요. 제가 도장을 찍으려는 순간 도장이 채 인주에 닿기도 전에 시어머니께서 도장을 낚아채셨습니다. 너 결혼해서 아이 낳고 나면 이래야 할 것 아니니? 그럼 해봐주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사람 구하면 그게 한두 푼도 아니고 내가 애 봐줄 테니까 우리 집 근처로 집 구하는 게 맞는 것 같다. 그걸 이제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내가 이제 생각난 걸 어쩌니. 저 집주인 양반 이거 미안하게 됐어요. 아무래도 이 계약은 못할 것 같네요. 아,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는 결국 시어머니 말씀대로 시댁 근처로 집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일을 하게 되었을 때 시어머니가 제 아이를 봐주시면 그보다 좋은 게 없을 거라 생각했죠. 저희 엄마는 이혼하신 지 오래되셨고 혼자 사셔서 스스로 돈을 벌어야 하는 입장이었거든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계시니까 일을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었지만 저희 엄마네는 엄마가 일을 꼭 하셔야 했어요. 그러니 제가 아이를 낳아도 봐주실 수 없는 상황이셨고요. 저는 나중 미래를 생각해서 제 직장에서 많이 멀어지는 걸 감수하고서 시댁 근처로 신혼집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시댁 근처에 살다 보니 아무래도 왕래를 자주 하게 되었어요. 퇴근 후 시댁에 가서 저녁을 먹기도 하고 주말에 뵈러 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왕래가 잦아지다 보니 시어머니는 제가 아주 많이 편해지셨었나 봐요.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밥을 얻어먹는 게 아니라 퇴근 후에 제가 시부모님 저녁 식사를 차려드리고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불만이 있는 건 아니었어요. 나름의 며느리 노릇을 한다고 생각했죠.
이제 진짜 김씨 집안 며느리가 되었나 보다 생각했어요. 가끔 시어머니가 저희 집으로 오시기도 하셨습니다. 반찬을 가져다 준다며 방문하시는데 사실 반찬이래봐야 오이 무친 걸 손바닥만한 반찬통에 담아서 가져다 주시는 게 다였어요. 저희 엄마가 오실 때 반찬 싸오시는 걸 생각하면 많이 비교가 되었지만 뭐 그냥 시어머니 스타일이신가 보다 하고 말았죠. 문제는 저희 집에 오셔서 즐거운 담화만 나누고 가셔야 하는데 너무 간섭을 하고 가신다는 거였어요. 집안 꼴이 이게 뭐야. 아주 돼지우리가 따로 없네. 오늘이 토요일이라 오늘 치우려고 했어요. 아무래도 평일에는 출근하느라 집안일까지 하기가 어렵거든요. 아이고, 이 세상에 맞벌이는 너 하나인 줄 알겠다. 우리 동네 16층 아줌마 알지? 그 아줌마 딸도 맞벌이 하는데 집 엄청 깨끗하게 하고 산대. 다 하려면 왜 못해? 게을러서 안 하는 거지. 나 신경 쓰지 말고 얼른 치워라. 어머님 가시면 제가 치울게요. 이따가 오빠도 퇴근하니까 같이 하면 금방 해요. 너 설마 내 아들 청소까지 시키니? 네? 네, 당연히 같이 하죠. 둘 다 맞벌이인데. 집안일도 같이 하는 게 맞잖아요. 어휴, 됐다. 그거 일이네. 어머님은 제 손에 들려있던 걸레를 뺏어서는 본인이 가구 먼지들을 닦으시더군요. 아무래도 남편이 저랑 같이 집안일 한다는 게 마음에 안 드시는 모양이었어요. 앞으로 윤제시키지 말고 집안일은 너 혼자 해라. 남자가 집에서 집안일하고 그러면 나가서 큰일 못한다. 알겠니? 저 혼자서 이걸 어떻게 다 해요? 어머님이 그럼 주말마다 도와주실래요? 뭐야? 집안일 그거 뭐 힘들다고 그걸 도와달래. 세탁기 청소기가 다 하는데. 그러니까요. 그거 뭐 힘들다고 남편은 시키지 말라고 하세요. 세탁기 청소기가 다 하는데. 너 지금 시애미 놀리니? 아닌데. 그럼 알겠어요. 어머님 말씀대로 해볼게요. 그제야 시어머니는 만족하신다는 듯 걸레를 내려놓고 소파에 앉으셨어요. 그날 저는 기분 좋게 어머님 앞에서 집안 청소를 했습니다. 나중에 남편이 청소가 다 된 걸 보고는 놀라더군요. 그리고 어머님과 함께 간단히 점심을 먹고 헤어졌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났어요. 그날도 시어머니께서 반찬을 준다며 오신다는 겁니다. 어머님 손엔 역시나 손바닥만한 반찬통에 겉절이 김치가 담겨 있었어요. 한 끼 먹으면 사라질 만한 양을 굳이 가져다 주신다며 저희 집에 오시는 게 신기할 지경이었죠. 어머님 오셨어요? 앉으세요. 차 한 잔 드릴까요? 그래. 근데 윤재는 어디 갔니? 오빠 지금 화장실 청소 중이에요. 아니 뭐야? 너 내가 전에 윤재 집안일 시키지 말라고 했냐 안 했냐? 하셨죠. 그래서 안 시켰어요. 오늘도 하지 말라는데 저렇게 화장실에 들어가서 안 나오네요. 윤재야! 윤재야! 너 청소 그만하고 나와. 오빠, 어머님 오셨어. 엄마 오셨어요. 그럼 앉아서 놀다 가세요. 전 화장실 청소를 좀 해야 해서. 맞다. 엄마가 우리 수연이 혼자서 청소 다 하라고 하셨다면서요. 이 연약한 애가 이걸 혼자 어떻게 다 해요. 그러다 애 쓰러지면 어쩌려고. 힘쓰는 건 제가 다 할 테니까 어머님은 저 신경 쓰지 마시고 수연이랑 커피나 한잔하고 계세요. 보셨죠? 오빠가 저를 저렇게 생각해 준다니까요. 죄송해요, 어머님. 오빠 못 말려서. 근데 고집이 세서 제가 말해도 안 들어요. 어머니도 아시죠? 오빠 성격. 시어머니는 집안 여기저기 둘러보시더니 남편 손길에 깨끗해진 집안을 못마땅해 하는 듯 했어요. 끙끙거리시다가 집에 가시면서 한마디 하시더군요. 고추 떨어지겠네. 엄마는 내가 애도 아니고 무슨 그런 농담을 해. 커피 다 마셨으면 얼른 집에 가세요. 저 이제 수연이랑 놀아야 되니까.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니 심기를 건드려봐야 저한테 좋을 게 없으니 시어머니가 집에 오시는 날엔 가급적으로 제가 집안일을 하는 척을 했습니다. 그러니 시어머니 마음에도 평화가 찾아오시는 것 같았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나름 신혼을 즐기고 싶어서 피임을 한다고 했는데도 임신이 되어버렸더군요.
계획보다 이른 소식이었지만 그래도 새 생명이 생긴 것에 너무나 감사했어요. 양가 부모님들도 첫 손주라 엄청 좋아하셨죠. 아직 임신 초기여서 입덧도 거의 없고 평소와 다름없어서 회사를 계속 다녔어요. 그리고 임신 막달이 되었습니다. 어머님, 저 이번 주까지 회사 다니고 휴직해요. 그래, 이제 출산 며칠 안 남았지? 네. 요즘은 젊은 엄마들은 애 낳으면 산후조리원에 간다던데 2주 동안만 애 봐주는 건데 몇백만 원씩 한다더라. 솔직히 그런 거 완전 바가지 아니니? 그거 애기 봐주는 거 뭐 얼마나 어렵다고. 산모밥 주고 애 분유만 타주면 되는 걸 안 그러니? 글쎄요. 수연이 넌 산후조리원 안 갈 거지? 저 이미 예약했는데요. 뭐? 얘가 미쳤나 봐. 돈 무서운 줄 모르고. 우리 아들 한 달치 월급을 거기다가 다 갖다 주는 게 말이 되니? 애 낳는 게 뭐 별거라고. 뭐 비싼 데는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어머님, 저 산후조리원 안 가면 제 산후조리는 누가 해줘요? 혹시 어머님이 해주시려고요? 아니 뭐 그건 생각 안 해봤는데. 뭐 그것도 나쁘진 않겠네. 차라리 그 돈 내가 받고 산후조리 내가 해주는 게 100번 낫긴 하지. 너도 편하고 내가 애도 더 잘 봐주고 말이야. 안 그러니? 남편에게 어머님이 산후조리 해주시려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아이, 안 돼. 엄마는 엄마대로 고생하고 여보는 여보대로 고생할 게 눈에 훤하다. 그냥 돈 아까워하지 말고 조리원에 들어가. 이럴 때 쓰라고 돈 버는 거지, 안 그래? 그래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낯선 조리원보다는 집이 더 편하니까. 그리고 전 잔머리를 굴린답시고 산후조리원 비용이 한 350만 원 정도였는데 제가 예약한 곳은 190만 원이라고 어머님을 속였어요. 그리고 가족이니까 좀 깎아달라고 해서 어머님과 175만 원의 합의를 받습니다. 제가 20만 원 깎자는 거 시어머니가 5만 원 더 달라고 해서 175만 원으로 결정된 거였죠. 어머님, 감사해요. 어머님 덕분에 돈도 아끼고 이런 게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도랑치고 가재 잡는 건가 봐요. 그래. 근데 생각보다 조리원 비용이 좀 싸네. 그냥 조리원 가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제일 싼데 알아봐서 그렇죠. 어쨌든 어머님만 믿고 있을게요. 그리고 저는 출산을 하게 되었어요. 자연 출산을 하는데 그날 하루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지옥을 맛보았습니다. 이렇게 엄마가 되는 게 힘든 거구나를 깨달았어요. 세상의 모든 엄마들이 다 존경스러워지더군요. 제 아들은 건강하게 잘 태어났습니다. 출산 후 저는 어머님과 함께 저희 집으로 가게 되었어요. 저는 방에 누워 있었고 어머님이 아이를 돌봐주셨습니다. 아기를 데리고 집에 온 첫날은 정말 좋았어요. 시어머님께 부탁드리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출산 후 집에 와서 자니 잠도 더 잘 오고 체력도 빨리 회복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첫날은 사실 딱히 크게 할 일이 없었어요. 어머님이 차려주신 밥을 먹고 아기는 모유만 먹이고 재우면 됐거든요. 그런데 다음 날 아기 목욕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이고, 아기 목욕을 어떻게 하더라? 오랜만에 해보려니까 다 까먹었네. 제가 아기를 낳기 전에 분명 어머님께서 자신은 베테랑이라고 큰소리 치셨는데 아기를 아는 모습이 불안불안했어요. 결국 저와 남편까지 합세해서 간신히 아기 목욕을 시켰습니다. 아기 목욕을 시키고 나니 진이 다 빠지더군요. 어설픈 시어머니를 보며 불안불안했지만 진짜 큰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어요. 다음 날 시어머니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영수가. 나 지금 애 보고 있지.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어디? 태국? 어머나 세상에. 내가 그걸 깜빡했네. 그래 알았어. 어머님, 무슨 일 있으세요? 어머나 이걸 어쩌니? 내가 글쎄 그걸 깜빡했다. 내일 모레 친구들이랑 태국에 가기로 했는데
아기 보느라 정신이 없어서 잊고 있었어. 어머, 그러셨어요? 어째요? 아까워서. 지금 취소해도 환불 안 되잖아요. 그게 돈이 얼만데 환불을 해? 무조건 가야지. 어머님, 그럼 저는요? 내가 미역국 한 솥 끓여놓고 갈 테니까 네가 좀 차려 먹어야겠다. 네? 그럼 아기는요? 내일 모레 주말이니까 수연이 네 엄마 좀 오시라고 해. 내가 본의 아니게 미안하게 됐다. 남편은 이 사실을 알고 시어머니를 말렸지만 시어머니는 굳고 여권을 들고 태국으로 날아가셨어요. 시어머니 말씀대로 주말엔 친정 엄마가 오셔서 제 산후조리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남편을 잡았어요. 오빠, 어머님 혹시 일부러 그러신 거 아니야? 에이, 설마. 우리 엄마 그렇게 머리 쓰면서 나쁘게 구는 사람 아니야. 진짜로 깜빡하셨겠지. 진짜로 깜빡하셨든 가짜로 깜빡하셨든 며느리 산후조리 해주기로 했으면 가지 마셔야지. 이게 뭐야. 주말이야 엄마가 어떻게든 도우신다지만 당장 월요일부터 어떻게 해. 미안해, 자기야. 내가 월요일에 연차 쓸 수 있는지 확인해 볼게. 결국 남편이 연차를 내고 아기를 함께 돌봐주었어요. 시어머니는 4박 5일간의 여행을 끝내시고 집으로 오셨습니다. 나 없는 동안 별일 없었지? 별일이요? 어머님이 태국 가신 거 말고는 딱히 없었어요. 너 지금 나 애 안 보고 태국 갔다 왔다고 싫은 소리 하는 거냐? 아니에요. 어머님, 제 눈밑 좀 보세요. 이거 다크서클 맞죠? 저 밤에 한숨도 못 자고 애 보느라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제 선물은요? 선물은 무슨 선물? 네가 나 여행 갈 때 용돈을 준 것도 아닌데. 아, 그러셨구나. 용돈을 안 드렸구나. 어머님이 이렇게 계산 확실히 하는 스타일이신 줄은 몰랐네요. 그리고 스트레스가 가득했던 2주가 끝이 났습니다. 어머님은 딱 2주째 되는 날 짐을 싸서 집에 갈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어머님께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어머님, 그동안 아이 봐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그래, 2주 동안 힘들어 죽는 줄 알았다. 밥하랴 애기 보랴. 고생하셨어요. 아참, 어머님, 여기요. 응? 이게 뭐냐? 국민은행 5252-8282? 아니, 웬 계좌번호냐? 어머님, 14일 중에 5일 빠지셨잖아요. 175만 원 중에 5일 치면 62만 5천 원이더라고요. 이 중에 이틀치는 저희 엄마 드려야 되거든요. 어머님, 이거 제 계좌예요. 오늘 안으로 넣어주세요. 아니,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가족이어도 계산은 철저히 해야죠. 저번에 어머님한테 배워서 응용한 건데 용돈 안 드리면 선물 없다는 거 저 되게 감명받았거든요. 제가 좀 빨리 배우는 편이에요. 저 그럼 이한이 보러 가볼게요. 조심히 가세요. 돈 못 준다는 시어머니를 남편이 설득해서 결국 저는 돈을 받아냈습니다. 솔직히 갑자기 사라지신 것도 너무하셨는데 여행 갈 때 용돈 안 줬다고 돌려 말하시니 저도 기분이 좀 상했거든요. 어머님 수준에 맞추려니 저도 이렇게 치사하게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랬더니 어머님은 더더 치사하게 나오셨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내가 원래 디스크가 있었는데 이번에 허리가 더 안 좋아졌더라고. 저번에 산후조리 한다고 애를 안았더니 허리가 바로 안 좋아지네. 아무래도 수연이 복직하면 내가 이한이 못 봐줄 것 같구나. 정 복직하려면 수연이 네 엄마한테 한번 부탁해봐. 어머님, 저 복직하면 아이 봐주신다고 여기로 신혼집 구하게 하신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갑자기 말을 바꾸시면 어떡해요. 그땐 내 허리가 괜찮았을 때지. 나도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니? 아유, 피곤하니까 그만들 가봐. 결국 제 복직은 무산되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다시 일하고 싶어 했는데 일이 이렇게 되어버렸네. 아니야, 차라리 잘 됐어. 그냥 이참에 나 전업주부나 하려고. 이한이 크는 것도 보고 내가 옆에 끼고 키울래.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그걸 적극적으로 실천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이가 너무 예쁘기도 하고 이 순간을 최대한 누리고 싶었거든요. 결국 저는 퇴직을 하고 아이를 키우는 데 집중했어요. 이한이가 2살 때 명절에 가족들이 모이게 된 날이었어요. 시누이 가족들까지 모두가 시댁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시누이는 곧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 혼전 임신 중이었어요. 엄마, 나 애 낳으면 회사에서 눈치 줄 것 같은데 어떡하지? 그러게, 너 그 회사 힘들게 들어간 거잖아. 내 말이. 근데 애 낳은 선배들 보니까 회사에서 엄청 눈치 주더라고. 걱정 마. 네 애는 엄마가 봐줄 테니까. 너네 낳자마자 몸 추스르면 바로 일하러 가. 애기 걱정은 하지 말고. 어머님, 허리 아프신 건 괜찮아지신 거예요? 작년에 많이 안 좋으시다고 하셨잖아요. 아파도 어쩌니. 연진이가 힘들게 들어간 회사인데 내가 안 봐줄 수도 없잖아. 아파도 그냥 하는 거지. 아, 네. 며느리 복직보다는 친딸 복직이 더 중요한 게 시어머니 마음인 거야 100번 이해갑니다. 그래도 시누이 회사 잘릴까봐 전전긍긍하면서 저한테는 쉽게 일 그만두라고 얘기했던 게 떠올라 조금 속상했어요. 그래도 제가 더 이상 뭐라고 할 입장은 아니니 그러려니 했네요. 아이는 어느덧 5살이 되었어요. 이한이가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하고 좀 더 제 삶에 여유가 생겼습니다. 동네 엄마들과 어울려 낮에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애들 교육 이야기하는 게 제 하루의 낙이었죠.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 엄마 욕심만큼 교육비를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했지만 그래도 지금 삶에 매우 만족했기에 저는 일을 다시 시작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직은 엄마표로 공부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유튜브로 교육 강의를 듣고 책도 찾아 읽으면서 아이 교육 방향에 대한 저만의 소신을 가지며 살았습니다. 하루는 시아버지 생신 때였어요. 가족 모두 모여 시아버지의 생신을 축하해드렸죠. 케이크에 촛불까지 불고 온 가족이 아버님께 생신 선물을 전달해드리는 순서였어요. 그때 시누이가 먼저 선물을 꺼내서 드리더군요. 아빠, 생신 축하드려요. 아빠 셔츠 한 벌 샀어요. 잘 맞는지 한번 보세요. 아이고, 아이 색깔이 내가 좋아하는 색깔이네. 어때? 나랑 잘 어울리냐? 당신 그 옷 입으니까 한 10년은 젊어 보이네요. 장인어른, 이거요. 시누이는 시아버지 생신이라고 셔츠와 돈봉투를 준비했더라고요. 아이 옷 한 벌만 사와도 되는데 뭘 봉투까지 하고 그래? 그러게, 너희 돈 들어갈 때도 많을 텐데. 에이, 뭘 이 정도 가지고. 아버님 좋으시겠어요. 아가씨가 이것저것 많이 준비하셨네요. 저희도 봉투 준비했어요. 그래, 고맙다. 그날 저녁까지 잘 먹고 기분 좋게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자려고 누웠는데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아직 안 주무셨어요? 내가 전화를 할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이건 말을 해야겠어서 했어. 무슨 일 있으세요? 솔직히 나 오늘 좀 서운했다. 네? 뭐가요? 우리가 니들한테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건가 해서 좀 서운하더라고.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돈 봉투 말이야. 너희 딱 10만 원 넣어서 보냈던데. 연진이는 지아빠 셔츠에 봉투도 20만 원이나 해서 넣었는데 니들은 어쩜 그렇게 손이 작니? 어머님, 아가씨는 어머님이 애 봐주셔서 맞벌이 하잖아요. 저희는 외벌이로 생활하려니 어쩔 수가 없어요. 저희도 살아야죠. 그게 그렇게 서운하셨으면 이한이 아빠한테 얘기를 하셔야지. 왜 돈 한 푼 못 버는 저한테 전화를 거셨어요? 이한이 아빠 제 옆에서 자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깨워서 바꿔드릴까요? 예, 됐어. 왜 자는 애를 깨운다 그러니? 아무튼 너도 알바라도 좀 하면서 살림에 보탤 생각 좀 해라. 이한이 아빠 핑계대지 말고. 알겠니? 제가 뭐라고 대꾸하기도 전에 시어머니의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제가 선물 준비를 안 해간 것도 아니고 나름 성의 표시를 한 건데 우리 부부의 성의를 그런 식으로 대하는 시어머니한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마음 같아서는 자고 있는 남편을 밟아주고 싶었지만 차마 그러진 못하고 저 혼자 분을 삭히고 말았어요. 다음 날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전하자 남편은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면서 시댁에 전화해서 뭐라고 한 모양이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제게 또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여보세요라고 말하기도 전에 시어머니께서 속사포처럼 말씀하시더군요. 너는 여자들끼리 한 얘기를 꼭 그렇게 내 아들한테 전달을 해야겠니? 시어머니가 그렇게 서운했다고 말하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다음엔 더 넣어드릴게요 하면 되는 거지. 그걸 꼭 네 남편한테 얘기를 해서 집안에 분란을 만들어야겠냐는 말이야. 제발 좀 똑똑하게 굴어라. 으이그. 엄마, 저예요. 그동안 수연이한테 이런 식으로 대하신 거예요? 저 지금 엄청 충격받은 거 알아요? 저 결혼 전에 수연이한테 우리 엄마 착하다고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결혼한 건데 엄마 뒤에서 이러는 줄 꿈에도 몰랐네요. 앞으로 수연이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아셨어요? 아니 윤재야, 전화를 왜 네가 받니? 누가 봤던 그게 지금 중요해요? 제 말 명심하세요. 수연이 건들지 마세요. 아니 윤재야, 난 시어머니가 말씀을 하기도 전에 남편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아 여보, 내가 통화 버튼을 누른다는 게 실수로 스피커폰을 켰네. 너도 앞으로 엄마한테 연락하지 마. 알았어? 어. 남편은 무척 화가 났나 봐요. 저한테 미안해 하기도 하고요. 그 후로 정말 시어머니에게 연락이 거의 안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시간이 지나니 무뎌지나 보더군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전화는 안 하시는 대신 문자나 카톡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띠링. 이한이 엄마, 자기 문자 왔나 보다. 응? 그러네. 근데 이게 뭐지? 왜? 스팸인가? 어디 봐봐. 이거 구인 광고네. 근데 자기네 시어머니가 보낸 거 아니야? 그러게. 웬 구인 광고 링크를 다 보내셨지? 잘못 보내신 건가? 자기네 시어머니 혹시 자기 일하라고 구인 광고 링크 보낸 거 아니야? 헐, 그럴 리가. 내가 복직하겠다고 했을 때도 애 못 봐준다고 퇴직하라던 사람인데? 그래? 그런 사람이 이런 걸 보낸다고? 처음에 그 문자를 받았을 때는 그냥 잘못 보낸 문자인가 보다 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후 시어머니가 보내는 문자는 계속되었습니다. 회사 구직 사이트나 구인 광고 링크는 물론이고 심지어 공무원 시험 일정까지 수시로 보내왔어요. 결국 저는 시어머니께 어머님, 이런 거 안 보내주셔도 돼요. 저 계속 전업주부 할 거예요. 라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도 어머님이 보내는 문자에 대해 알려주었어요. 여보, 어머님이 요새 자꾸 구인 광고 문자를 보내주시네. 웬 구인 광고? 혹시 나 다시 일 나가서 돈 벌어오라고 하시는 건가? 요새도 엄마가 자기한테 전화해서 뭐라고 해? 아니, 안 그러셔. 그럼 그냥 냅둬. 무시해. 그렇게 남편과 대화를 나누고 나서 신기하게도 시어머니로부터 오던 문자가 뚝 끊겼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또 시어머니께 전화해서 뭐라고 한 거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자기는 그런 적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어머님이 이제 포기하셨나 보다 하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되어서야 알았습니다. 남편이 저 몰래 제 핸드폰으로 시어머니 연락처를 차단시켰다는 사실을요. 어느 날 제 핸드폰을 살펴보는데 시어머니의 카톡과 문자가 모두 수신 거부되어져 있더라고요. 남편이 적극적으로 시어머니로부터 저를 차단시키다 보니 시어머니도 방법을 좀 바꾸신 듯 했어요. 하루는 시댁에 방문한 날이었죠. 요즘은 맞벌이가 대세인가 봐.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남자 혼자 일하는 집이 드물어. 내 친구 딸은 부부가 둘이 은행 다니는데 연봉이 둘이 합쳐서 2억이래. 남자 혼자 다녀도 연봉 1억인데 그 집 딸이 자식 공부시키려면 학원비 벌어야 한다고. 애가 2살인데 애 어린이집 보내고 일한다더라. 네, 그래도 아이 봐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게 가능한가 보네요. 내 친구가 어린이집 데려다주고 데려오면서 애 봐주는 모양이더라고. 부럽네요. 그럼 너도 내가 애 좀 봐주랴?
애 픽업 정도 하는 거는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괜찮아요. 아가씨네 아이도 봐주시잖아요. 연진이도 이제 어린이집 보낸다더라. 그래서 거기 시모가 봐주기로 했다네. 그렇구나. 어머님 그럼 이참에 좀 쉬세요. 그렇게 한 달 정도 흐른 시점이었어요. 전에 같이 일하던 회사 동료에게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지금 회사 직원 한 명이 곧 출산으로 육아휴직을 하게 생겼는데 사람이 안 구해져서 난리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다시 회사로 나와줄 수 있냐고 묻더라고요. 이한이도 이제 7살이 돼서 학원을 보내니 들어가는 돈이 한두 푼이 아니었어요. 유치원 비용이 34만 원에 학원 2군데에 학습지 값이 40만 원이 넘으니 학교도 보내기 전부터 교육비만 75만 원은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 슬슬 남편 월급의 한계를 느끼게 되더라고요. 결국 동료의 제안을 수락하기로 했죠. 그리고 시어머니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어머님, 전에 이한이 봐주신다고 하신 거 아직 유효하신 거예요? 왜? 너 일하려고? 네. 그래, 잘 생각했다. 내가 친구들 보니까 시급 10,000원씩은 받더라고. 많이 받는 애들은 시간당 12,000원도 받고. 네, 그 정도는 저도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복직하기로 한 전날 시어머니는 근로계약서까지 스스로 출력해서 오셨더군요. 그리고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렇게라도 아이를 봐주신다는데 감사할 따름이었죠. 그동안 육아하며 아이를 보는 것도 좋았는데 오랜만에 나가서 일을 하니 이것도 나름 삶의 활력이 되더라고요. 특히 통장에 돈이 쌓여가는 걸 보면서 그 보람은 더 배가 되었어요. 하루는 시어머니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나 오늘 월급 받는 날 맞지? 잘 계산해서 우리 집으로 가지고 와라. 네, 어머님. 어머님께 월급 봉투를 전해드리고 어머님은 무척 만족해 하셨어요. 그리고 그날 시어머니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16층에 사신다던 어머님의 지인분을 만나게 되었죠. 아이고, 며느리 일하러 다닌다며? 그렇게 며느리 일했으면 하더니 윤지 엄마 엄청 좋아하겠네. 그 말을 들으니 좀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이를 봐주시면서 엄청 생색을 내셨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바라시는 것도 많아지셨죠. 틈틈이 용돈 요구는 물론이고 생신대 봉투도 20만 원 이상 넣어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원하시는 대로 20만 원 넣어드리고 선물도 별도로 준비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행 가실 때 여행 경비도 드리게 되었죠. 그런데 아이가 유치원을 졸업하고 초등학교에 들어가니 힘들어서 못하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아이 7살 때 유치원에 9시부터 5시까지 있으니 가장 아이 보기 편할 때가 맞아요. 그런데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순간부터 점심 먹고 바로 하교하니 오후 1시가 되기도 전에 집에 오니 아이를 봐야 할 시간이 더 늘어나게 된 거죠. 게다가 학교 다녀오면 이곳저곳 학원에도 데려다 줘야 하니 그러다 보면 아이 학원 픽업하는 것만으로도 쉬는 시간 없이 바쁘게 돌아다니셔야 했습니다. 아이가 학교 다니는 순간부터 시어머니의 불만은 점점 늘어났죠. 너 절대로 애 하나 더 낳지 말아라. 너 일할 때 둘이면 나 절대 못 봐줘. 임신할 생각도 없었는데 시어머니가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 좀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의 성견지명인지 제가 덜컥 둘째를 임신하게 되었어요. 임신 소식을 전하자 시어머니는 일부러 자기 열받게 하려고 임신한 거냐고 노발대발 하셨습니다. 지금 큰애 하나 봐주는 것도 힘든데 둘째까지 낳아서 어쩌려는 거냐고요. 애 맡겨둔 입장에서 시어머니께 뭐라고 하지는 못하고 말 참 서운하게 하신다 생각하고 넘겨버렸네요. 남편 말에 의하면 시어머니가 평생을 일을 안 하고 사셨대요. 시아버지가 벌어다주는 돈으로 되는 대로 사셨다고 했습니다. 그런 분이 아이 보는 일을 맡으시니 나름의 고충이 있고 힘드셨나 봐요. 이렇게 계속 시어머니께 아이를 맡기면 두 집안 사이 안 좋아지겠다 싶어서 저는 어느 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오빠, 어머님이 많이 힘드신가 봐. 차라리 애들 봐주는 거 우리 엄마한테 한번 부탁해 보려고.
장모님 일하시는데 괜찮으시겠어? 집도 멋이잖아. 그래서 말인데, 엄마를 우리 집으로 모셔오면 어떨까 싶어. 우리 집으로? 응. 안 그래도 이번에 엄마 전세 계약 끝나셨다더라고. 근데 오빠도 알다시피 전세금이 많이 올랐잖아. 엄마가 그 돈이 어딨겠어. 엄마는 다른 데로 이사 갈 생각인 것 같은데 난 차라리 우리 집으로 모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제 우리 둘째까지 생겼는데 어머님은 못 봐주신다니까. 우리 엄마 모셔와서 애 좀 맡아달라고 하고 우리가 엄마 용돈 챙겨드리면 어떨까 싶은데. 그럼 고맙지. 뭐 돈이야 우리 엄마한테도 챙겨드렸었으니까 당연히 장모님께도 드리는 게 맞고. 그럼 이참에 아예 큰 집으로 이사 가는 게 어때? 그럴까? 그거 좋은 생각이다. 남편과 저는 쿵짝이 잘 맞았어요. 저희는 2달 만에 큰 집으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 시어머니께는 이제 아이 안 봐주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 나도 좀 힘들던 참이었는데 잘 됐네. 그나저나, 그럼 너는 또 일 그만두는 거니? 아니요, 아이 낳을 때까지는 일하려고요. 아이 낳고 나서는 잠깐 휴직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 네가 고생이 많겠구나. 그 어린 거 낳아서 애 보려면 힘들겠네. 혹시 어머님이 둘째 봐주실 수 있으세요? 어머, 얘, 절대로 안 된다. 나 허리도 아프고, 이제 어깨도 아프고, 손가락도 아프고 안 아픈 데가 없어. 너는 둘째까지 가져놓고 애 봐달라고 하면 내가 나중에 둘째까지 떠안으란 소리니? 너는 진짜 양심도 없다. 그냥 혹시나 해서 여쭤봤는데 시어머니는 질색팔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죠. 그래, 시어머니가 저렇게 싫어하시니까 친정엄마한테 부탁하는 게 맞겠다. 라고요. 엄마께 부탁드리니 엄마는 흔쾌히 허락하셨어요. 오히려 저희 집에 엄마가 들어와 사시는 걸 미안해 하셨죠.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면 김서방이 많이 불편해 할 텐데 정말 이게 맞는 거니? 응, 이미 김서방도 좋다고 한 거야. 오히려 엄마가 집에서 생활하면서 애들 둘이나 봐준다고 하니까 고마워하던데? 그래? 아휴, 그렇게 생각하면 다행이고. 나야말로 너희 덕분에 집 걱정 안 해도 돼서 좋긴 한데, 그래도 좀 걱정이네. 엄마, 걱정 마. 김서방 착해서 엄마 불편할 일 안 만들 거야. 이사하기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희 집 이사 소식을 뒤늦게 듣고는 깜짝 놀라셨어요. 너네 이사 가니? 가면 간다고 말을 해야지. 어머, 그이가 말씀 안 드렸어요? 제가 분명 말씀드리라고 했는데. 걔가 바빠서 깜빡했나 보다. 그나저나 갑자기 무슨 이사야? 아, 저 둘째 가졌잖아요. 저 애 낳고 나서도 일할 생각이라서 저희 친정엄마께 아이 좀 봐달라고 부탁드렸거든요. 그래? 그거 잘 됐네. 너희 엄마가 봐주면 남보다는 낫겠지. 그런데 수연이 너네 엄마 집이 먼데 어떻게 왔다 갔다 한다니? 아, 어머니 아무 얘기 못 들으셨구나. 저희 엄마 저희가 모시기로 했어요. 엄마가 저희 애들 봐주시고 저희는 엄마 모시고요. 뭐야? 아니 근처에 집 구해서 왔다 갔다 하시면 되지. 뭘 집까지 들어오시라고 하니? 그게 저희도 편하고 엄마도 그게 편하시니까요. 니들이 들어오라니까 너네 엄마가 들어오겠다고 하든? 어머님, 그런데 그래도 저희 엄마가 사돈이신데 너네 엄마라고 하시는 건 좀 듣기 그렇네요. 그럼 너네 엄마를 너네 엄마라고 하지 뭐라고 불러? 사돈 어른이라고 하시면 되잖아요. 저희 엄마는 항상 어머님 그렇게 호칭해서 말씀하세요. 아유, 짜증나. 지금 호칭이 문제니? 그럼 내 아들이 너네 엄마까지 모셔야 되는 거야? 설마 돈까지 주면서 애 봐달라는 건 아니지? 당연히 많이는 아니더라도 최저시급은 맞춰드리려고요. 어머님 드렸던 거랑 같은 조건으로요. 전화 끊어봐라. 시어머니와 통화를 하고 나니 속에 열불이 나더라고요. 말끝마다 너네 엄마라고 하는 말도 거슬리고 내 아들이 너네 엄마 모셔야 되냐는 말이 기분이 나빠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더더더 화가 나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저희 시어머니가 저희 친정 엄마에게 전화를 해서는 불만을 다 쏟아내신 거였어요. 자기 아들 등골 빼먹을 일 있냐며 생각이 있으면 애들이 부탁해도 거절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다네요. 저희 엄마는 그 얘기 듣고 너무 속상하셔서 울먹이면서 저한테 전화하셨더라고요. 엄마는 이런 소리까지 들으면서 저희 집에 와서 살 생각 없다고 한 발 빼시더군요. 오빠, 엄마가 우리 집에서 같이 못 사시겠대. 그게 무슨 말이야? 갑자기 왜? 결국 이 일을 남편도 알게 되었고 남편이 시댁에 가서 한바탕 난리를 부린 듯 했죠. 장모님, 저희 엄마 때문에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얼굴을 못 들겠어요. 장모님이 이해 좀 해주세요. 저희 엄마지만 저도 진짜 이해가 안 가실 때가 많아요. 그리고 정말 저는 장모님이 저희 집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희 엄마 말 신경 쓰지 마시고 저희 애들 잘 좀 부탁드릴게요. 장모님이 와 계시면 수연이도 마음 편히 일할 수 있을 거예요. 남편의 끈질긴 설득 끝에 엄마가 마음을 돌리셨어요. 그리고 화가 난 시어머니는 저희가 이사간 집에 와보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저희 딴에는 그래도 도리는 한답시고 집들이를 한다고 했는데 남편을 통해 거절한 모양이더라고요. 그 사건 후로 시어머니와는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저도 더 이상 시어머니께 잘해드리고 싶은 생각이 없어졌어요. 정말 기본적인 도리만 한다고 생각하고 지냈죠. 그래서 둘째를 낳고서 소식을 전해드렸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둘째를 낳았을 때도 와보지 않으시더라고요. 제가 가끔 예쁘게 나온 둘째 사진을 보면서 어머님한테 보내드릴까 싶다가도 에이 말자 라는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그리고 시댁과 관련된 모든 연락은 남편에게 전적으로 맡기게 되었어요. 남편이 둘째 사진을 시어머니께 보내드린 카톡을 본 적이 있는데 시어머니는 사진을 보시기는 하는데 답장은 없으시더군요. 단단히 삐지신 듯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길진 않으셨어요. 제가 둘째를 낳고서 육아휴직에 들어간 지 6개월 정도 지나자 시어머니의 연락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또다시 복직 문제에서 시작되었죠. 어느 날 웬일로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달갑지 않은 전화였지만 그래도 어머님이 먼저 전화해 주셨으니 실은 내색 없이 전화를 받았어요. 너 이제 일할 때 되지 않았니? 산후조리 끝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집에 있어? 내 아들이 벌어온 돈으로 너네 살림하고 너네 친정엄마 용돈까지 주면 도대체 돈은 언제 모을래? 내 아들 등골 빼먹지 말고 너도 하루빨리 나가서 일해라. 요즘 혼자 벌어서 어떻게 살림하려고 그래? 전화하자마자 대뜸 복직 얘기에 저희 엄마를 들먹이며 등골 얘기를 하시니 속에서 욱하고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맞받아치고 말았어요. 어머님, 안 그래도 때 되면 나갈 거예요. 그리고 이한이 아빠 돈 벌어오는 걸로는 도저히 생활이 안 되더라고요. 저희 엄마도 걱정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한이 아빠 이번 주 주말부터 투잡 뛴다고 대리운전 알바하러 나가기로 했어요. 너무 걱정 마세요. 제 주변 친구들 남편도 월 500씩 버는 거 아니면 다들 투잡 기본으로 뛰더라고요. 뭐야? 얘는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너네 아들 등골 빼먹으려고 환장을 했니? 제가 아무 말 없이 듣기만 하자 시어머니는 더 열이 받으셨나 봐요. 혹시 너희 엄마가 우리 아들 대리운전하라고 시킨 거냐? 안 되겠다. 당장 너희 엄마 따로 나가 사시라고 해라. 내가 니들 집에 들어가서 애들 봐줄 테니까. 어머님한테 제가 또 속을까 봐요? 어머님 전에도 애 봐준다고 2번이나 그러시고 툭하면 힘들다고 그만두셨잖아요. 저희 엄마는 힘드셔도 내색 안 하시고 애들 진짜 잘 돌봐주세요. 어머님 손 거들어 주실 필요 없어요. 저희는 저희끼리 잘 살 테니까 어머님은 심심하시면 알바라도 알아보세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당연히 노발대발하셨죠. 저는 그 후로 틈만 나면 시어머니께 안부 문자를 드렸어요. 안부 문자와 함께 시어머니 나이대에 할 수 있는 일거리들을 모아 문자로 발송해 드렸습니다. 어머님, 잘 지내시죠? 날씨가 많이 춥네요. 이번에 보니까 종이박스 접는 알바구인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어머님 댁에서 가깝던데 한번 연락해 보세요.
그럼 오늘도 편안한 하루 되세요. 택배 포장 알바, 베이비시터, 초등학원 픽업 알바 등등 어머님께 딱 맞는 일자리들을 열심히 소개해 드렸습니다. 나중엔 시어머니도 지쳤는지 제가 보내는 문자는 아예 읽지도 않으시더라고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어머님께 맞춤형 나는 놈이 되어드렸더니 시어머니께서 좀 수그러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좀 대면대면해졌어요. 남편은 진작에 시어머니 상대하지 말라고 학을 떼버렸고요. 그런데 그 후에 더 웃긴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1년간의 육아휴직을 끝내고 회사에 복귀하게 되었어요. 당연히 저희 엄마가 아이들 돌봐주시면서 바쁘게 지내셨죠. 그렇게 한 5년쯤 지났을까 남편이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이번 명절에 엄마네 갈까? 사실 그동안 남편이 먼저 명절에도 시댁에 가지 말자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 건강도 좀 안 좋아지시고 시어머니가 시아버지 병수발하는 모습이 안쓰러워 보였나 봐요. 그래서 명절에 먼저 가자고 이야기를 꺼낸 거였죠. 부모님 사실날 앞으로 얼마나 남았냐며 자주 찾아뵙고 손주들도 자주 보여주자고요. 엄마도 이제 이빨 빠진 호랑이야. 이젠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힘도 많이 빠진 것 같고. 당신만 괜찮으면 이번 명절부터 엄마네 갈까 하는데 당신 생각은 어때? 그래, 그렇게 해. 어머님도 이젠 깨달은 바가 있으시겠지. 설마 또 막말로 자식이랑 등지려고 하시겠어? 그동안 당신도 내 눈치 보느라 힘들었던 거 알고. 그래, 이제부터라도 자식 노릇해야지. 정말 좋은 마음으로 그동안의 응어리를 풀어버리고 다시 잘 지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제 눈치 보는 남편도 안쓰러웠고요. 그렇게 5년 만에 시댁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찾아가니 시아버지가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죄송한 마음이 들었죠.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LA 갈비에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굴비를 사서 시댁을 방문드렸습니다. 시어머니도 그동안 힘이 많이 빠지셨는지 얼굴이 좀 안 되어 보이셨어요. 안쓰러운 마음마저 들었죠. 시댁에서 이틀이나 자며 명절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연휴 마지막 날이 되었어요. 어머님, 제가 꼭 마무리해야 되는 일이 있어서요. 먼저 집에 좀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무슨 일? 회사 일? 네, 죄송해요. 최근에 일이 많아서 연휴에도 못 쉬고 일해야 되네요. 그럼 애들은 누가 보냐? 애들 아빠가 오늘 애들 봐주기로 했어요. 그럼 그렇지. 넌 애들보다 일이 더 중요하지. 애들은 버렸지. 네? 그게 무슨... 너 돈 밝히는 거 누가 모르니? 애들은 뒷전이고 너 애들 버렸잖아. 정말 좋은 마음으로 연휴를 마무리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의 가시돋친 말에 눈이 뒤집히더라고요. 정말 사람 안 변하는구나 싶었어요. 맞벌이에 아이 챙기며 열심히 산 며느리에게 칭찬은 못해줄 망정 애를 버렸다니요. 정말 속이 확 뒤집어졌어요. 저 솔직히 맞벌이 하면서 아이 교육에 엄청 신경 많이 썼습니다. 퇴근하면 엄마표 공부로 가르쳐서 우리 큰애는 수학 경시대회에서 상도 받아왔어요. 우리 애 공부 잘한다고 소문나서 애들 학교 친구 엄마들이 이한이는 어느 학원 다니냐는 질문도 많이 받았어요. 그만큼 애 교육 신경 많이 쓰고 애썼습니다. 부모한테 절대로 건드리지 말아야 하는 게 아이인데 시어머니는 저를 또 한 번 건드리시더군요. 어머님, 어제 뭐 잘못 드셨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입안에 뭐 독이라도 들었나 해서요.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누군 막말할 줄 몰라서 안 하는 줄 아세요? 어머님, 누군 연휴에 일하고 싶어서 하는 줄 아세요? 이게 다 우리 애들 잘 키워보려고 제가 아등바등 하는 건데 솔직히 막말로 어머님이 저희 결혼할 때 땡전 한 푼이라도 대주신 적 있어요? 돈이라도 해주시고 그렇게 막말하시면 돈으로 유세 떠시나 보다 하고 참고 넘기기라도 하겠어요. 아니, 제가 애를 버렸다고요? 어떻게 같은 엄마로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으세요? 막말로 저희 애 학원비를 보태주셨어요? 아니면 빈말로 응원을 해주셨어요? 5년 만에 겨우 어머님이랑 화해하겠다고 온 저한테 어떻게 그렇게 심한 말을 하세요? 아니, 너
뭐 집에서 나한테 이 말하려고 연습하고 왔니? 얘가 눈이 뒤집혀서 왜 이래? 윤재야, 윤재야! 이리 와서 이 안이 애미 좀 봐라. 시애미 무서운 줄 모르고 아주 눈을 까 뒤집고 난리를 치네. 저도 알아요. 어머님이 저 싫어하시는 거. 제가 일 안 하면 아들 등골 빼먹는다고 난리. 일하면 가정 등한시한다고 돈만 밝힌다고 난리. 대체 제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돼요? 저도 감정이 있는 동물이에요. 제발 선 좀 지키세요. 엄마, 대체 왜 이래요? 아직도 못된 시어머니 노릇하는 버릇 못 고치신 거예요? 당장 애들 엄마한테 사과하세요. 윤재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니? 엄마 바보예요? 엄마가 이한이 엄마한테 잘하는 게 저한테 잘해주는 거라는 걸 왜 아직도 모르세요? 엄마도 저 어릴 때 시어머니가 힘들게 한다고 그렇게 싫어하셨으면서 시어머니 독설에 죽겠다고 하셨잖아요. 그걸 당해본 사람이 왜 며느리한테 잘해주시지 못하는데요? 제발 엄마 스스로를 좀 되돌아보세요. 그거 아세요? 오늘이 제가 엄마한테 드리는 마지막 기회였어요. 이제 아버지는 저희가 따로 밖에서 뵐 테니까 어머니는 앞으로 우리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사과하기 전까지는 저희도 찾아뵐 생각 없습니다. 저 이만 가볼게요. 뭐해? 옷 입어. 가자. 그렇게 저희는 그 후 명절이고 생신이고 더 이상 어머님을 뵙지 않았어요. 어머님은 끝까지 사과하지 않으셨고요. 남편은 그 후 가끔 저한테 물었어요. 어머님이 사과했냐고요. 제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 남편은 그저 저한테 미안하다고만 했습니다. 남편은 차라리 저희 엄마랑 지내는 게 더 마음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엄마는 그래도 사돈 어른들한테 저주라며 말씀하시는데 남편은 꿈쩍도 안 하고 있어요. 남편은 저한테 절대로 먼저 손 내밀지 말라고 신신당부합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어머님이 미안하다고 손 내미시면 저는 그냥 알겠다고 하고 어머님을 받아줄 것 같네요. 에휴, 아무튼 스펙타클한 저희 집 이야기였어요. 제 이야기 때문에 듣는 분들 속이 뒤집히진 않았으려나 모르겠네요. 제 친구들은 제 이야기를 들으면 같이 열받는다고 화르륵 타고 나거든요. 아무쪼록 건강 잘 챙기시고 가족들과 행복하시길 바라며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